세계인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양한 감자튀김을 먹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한국보다 좀 더 다양하게 감자튀김을 먹는 편인데요. 와플 모양으로 튀긴 감자는 서양에서 아침 식사로 많이 먹습니다. 슈스트링은 얇고 가느다란 모양에서 착안해 신발끈이라는 이름이 붙은 감자튀김이죠. 해시브라운은 잘게 썬 감자를 납작하게 모양을 잡아 튀겨내는 감자 요리로 보통 영미식 아침 식사의 사이드 메뉴로 자주 등장합니다. 어린이들 간식으로 많이 소비되는 스마일 모양의 감자튀김도 있죠. 통감자를 반달 모양으로 썰어내 한쪽 면에 얇게 껍질을 남겨 튀기는 외지 감자와 울퉁불퉁한 모양의 칼로 썰어 만든 크링클컷도 서양에서 흔하게 먹는 감자튀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고 가장 많은 젊은이들이 먹는 감자튀김이 있는데요. 바로 회오리 감자입니다. 한국에 여행을 갔다 와서 회오리 감자에 푹 빠져 기계까지 구입한 미국 여고생은 하루가 멀다 하고 감자를 깎아 회오리 감자를 튀깁니다. 유명 요리경연대회 마스터 셰프에 나간 참가자도 심사위원에게 선물로 회오리 감자를 가져다 줍니다. 현재 미국에는 공원에 가족과 놀러 나온 아이들도 핫도그 대신 회오리 감자만 찾아댑니다. 이러한 현상을 본 레이첼 레이쇼에서는 최근 방송에서 회오리 감자를 집중 종양했습니다. 미국에서 제2의 마사 스튜어트로 불리는 레이첼 레이는 자신의 이름을 딴 쇼의 진행자이며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집계한 가장 돈 많이 버는 셰프 2위에 오른 유명 요리 연구가이자 사업가인데요. 그녀는 늘 최신 음식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SNS를 스크롤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최근 SNS에서 눈에 띄는 감자 요리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그녀는 방송에서 회오리 감자가 SNS에서 유명세를 타고 점점 퍼져나가고 있어 그 이유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토네이도 포테이토 또는 트위스트 포테이토라고 불리는 이 감자 요리는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회오리 감자가 맞습니다. 그녀는 토네이도 포테이토 해시태그 조회수가 1000만 건을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며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 정도로 맛있어 보이는 이 감자에 집착하는 사람이 자신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레이는 모든 상상력을 발휘해 회오리 감자를 만들었습니다. 감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막대기를 놓고 아코디언처럼 앞뒤로 썰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즈닝과 오일을 뿌려 오븐에 구워낸 감자는 맛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성을 들여 칼질을 해봐도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길게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회오리 감자 만드는 것에 실패하자 요리 연구가로서 자존심이 부서졌고 그녀는 회오리 감자에 대한 열망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급기야 직원들을 총동원해 회오리 감자를 찾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리고 그녀와 직원들은 이 요상한 감자튀김이 한국에서 유래한 길거리 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미국 공영방송 NPR에 따르면 나선형으로 자른 감자는 꼬챙이에 꽂아 튀겨지며 감자는 막대기의 길이를 따라 계단식으로 늘어납니다. 회오리 감자의 아름다움 중 하나는 끝이 잘리지 않고 이어지도록 자르는 방식입니다. 이 맛있는 요리는 10년 전 한국에서 온 사진 한 장이 인터넷에 돌면서 호기심을 자극했고 전 세계 튀김 팬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곧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라며 미국 토네이도 라이스의 공동 소유주인 리처드 크로슬리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리처드 크로슬리는 2년 전 회오리 감자를 보는 순간 컨셉과 비주얼이 설렐 정도로 마음에 꼭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바로 사진의 출처를 찾아냈고 그것을 프랜차이즈화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은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길거리나 휴게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회오리 감자는 놀랍게도 한국에서 처음 개발된 음식입니다. 얇지도 두껍지도 않은 두께로 독보적인 식감을 자랑하며 긴 꼬챙이에 돌돌 말린 감자를 빼먹는 재미가 쏠쏠하죠. 회오리 감자는 2006년 농업회사법인 회오리유연회사 정은숙 대표가 개발한 식품입니다. 정 대표는 평범한 은행원으로 10년 넘게 일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식품회사로 일자리를 옮겼는데 그곳에서 버려지는 작은 감자를 많이 발견합니다. 큰 감자는 상품으로 대접받고 알감자는 조림용으로 팔려나갔지만 이도저도 아닌 중간 감자는 상품성이 떨어지다 보니 판매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은 감자는 천덕꾸러기처럼 창고 한쪽에 처박혀 버려졌습니다. 정 대표는 아까운 국산 감자를 버리지 않고 어디에 쓸지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고향에서 곶감을 만들 때 감 껍질을 깎는 기계가 떠올랐습니다. 감의 중앙부의 기계에 심을 받고 칼날을 돌리면 일정한 너비로 껍질이 깎이는 기계였죠. 그 기계를 활용해 작은 감자를 깎아보기로 했습니다. 둥글둥글하게 이어진 감 껍질처럼 감자를 깎아서 잡아당겨보니 재밌는 모양이 됐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감자를 깎은 결과 먹기도 좋고 튀기기에도 편한 두께가 2.8mm라는 결과를 얻어냈지만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정확한 두께로 감자를 깎아낼 원하는 기계를 완성하기까지
2년이 더 걸렸죠. 두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이번에는 갈색으로 변하는 감자 색깔이 문제가 됐습니다. 물에 담갔다가 튀겨보기도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또 튀김옷 연구에 들어갑니다. 밀가루에 치자를 섞어 노란색이 나도록 튀김가루를 개발하자 변색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 특수 튀김가루를 사용해 튀긴 감자가 색과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데 또다시 2년이 소요됐습니다. 갈변 문제, 수확 시기별 감자의 두께, 감자의 수분 함량 변화를 인지해 최고의 식감을 찾기까지 회오리 감자가 시장에 나오는 데는 이렇게 4년이 넘는 긴 연구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수익 없이 오랜 연구를 계속하는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뒀던 돈이 다 들어갔고 사업의 시작은 컨테이너를 빌려서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오리 감자를 내놓자 바로 그해 7억 원의 매출을 올릴 만큼 대박이 터졌습니다. 공장에 설치된 자동화 기기는 모두 정 대표가 직접 개발한 기계입니다. 매출은 해마다 늘어났고 이제는 수천 톤의 감자가 매일 전국 대리점으로 배송됩니다. 농협과 계약해 전국에서 수배한 작은 감자는 이제 버려지지 않고 회오리 감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공장에서 깎고 남은 감자 부산물은 주변 한우 농가의 사료 재료로 활용됩니다. 같은 감자라도 계절에 따라 감자의 두께를 조정해 깎습니다. 처음 수확할 때는 수분 함량이 많아서 두껍게 깎지만 겨울에는 수분이 빠져 얇아야 식감이 좋기 때문입니다. 회오리 감자는 정 대표의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로 이루어낸 창조물인 셈인데요. 정 대표는 회오리 감자 제조 방법, 디자인, 상표, 생산 기계와 기계 제조법에 대한 지적 소유권을 등록하고 5개의 관련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유럽, 미국, 중국, 필리핀 등 여러 나라에도 디자인 및 상표 등록을 해 지적 재산권 확보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길거리 상인들이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정 대표의 목표는 처음부터 국내가 아니라 해외 시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정 대표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명동거리, 길거리 상인들은 회오리 감자를 튀겨냈고 이 감자를 처음 본 사람들은 한국인이건 외국인이건 모양에 놀라고 맛에 감탄했습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에 의해 회오리 감자가 입소문을 타자 미국의 리처드 크로슬리뿐만 아니라 영국, 일본, 호주 등 사업에 관심을 가진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정 대표는 회오리 감자 생산을 현지화하고 로열티를 받는 농업법인으로 거듭났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회오리 감자는 한국 기업이 로열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 쇼핑몰 아마존에도 회오리 감자 깎는 기계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회오리 감자의 인기가 치솟자 중국에도 500여 개 체인점이 개설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역시나 짝퉁 회오리 감자였는데요. 정 대표는 미리 준비해두었던 디자인 및 상표 소송으로 승소하며 한국이 원조임을 증명했습니다. 버려지는 작은 감자가 아까워 놀라운 아이디어를 낸 한국인 덕분에 감자를 주식으로 하는 나라에까지 수출돼 전 세계에 한국의 감자를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